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학교가 어딘 줄 알아요? 50조 원. 세상에서 억만장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어딘 줄 알아요? 마이클 크레이머,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답은 바로 하버드입니다. 하버드.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꿈꿔본 대학교입니다. 자,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되었죠. 미국 이민국에서 유학생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내놨는데 곧바로 하버드를 포함한 여러 학교가 고소를 하면서 아이스가 정책을 번복했습니다. 하버드가 이끌었던 고소였던 만큼 하버드 대학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버드는 2003년 이후부터 쭉 세계대학 순위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636년에 설립이 됐는데 미국 건국보다도 더 오래된 학교예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배출한 학교도 당연히 하버드겠죠. 350년 이상의 역사가 있다 보니 당연히 많은 수의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그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 마이클 크레이머, 억만장자, 빌 게이츠 등 유명한 동문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하버드는 무려 125명의 억만장자를 배출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억만장자를 배출한 학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본 사람이 있나요? 한국인이 28명인데 하버드는 그거에 4배 넘는 억만장자를 배출했으니 참 알면 알수록 대단한 학교인 거죠. 억만장자 졸업생들도 많으니 당연히 하버드는 기부금도 많이 받겠죠. 대학들은 보통 동문 혹은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데 하버드는 전 세계에서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는 학교입니다. 총 재산이 40억 달러, 하나로는 무려 50조 원입니다. 50조 원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 대한민국 정부 1년의 예산이 500조 원 조금 안 되는데 하버드는 그거의 10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 역사도 조금 재밌는데 원래는 뉴칼리지라는 이름으로 설립을 했는데 존 하버드 목사가 거의 자신의 모든 재산과 도서관까지 물려주면서 그의 이름을 따서 현재의 하버드 대학교로 된 거죠. 그리고 하버드는 전 대통령 바락 오바마를 포함한 7명의 전직 대통령,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 배우 맷 데이먼 등 많은 유명인들의 모교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뛰어난 학생들이 들어가는 대학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하버드가 학업 능력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예전에는 하버드를 입학하는 기준이 사회적 지위였고 학업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입학 직후 신입생들은 가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순위가 매겨졌고 대부분은 아버지의 부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나?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나? 그러다가 1922년 옆에 이분 하버드 대학 총장 에버트 로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버드의 유대인이 너무 많다. 1900년도에는 7%의 유대인에서 22년 동안 22% 이상으로 뛴 거예요. 이것을 막으려고 한 로렐은 입학 제도를 총체적 입시, 우리가 흔히 아는 홀리스틱 어드미션을 시작한 겁니다. 이 총체적 입시 제도는 성적 외에도 학생들의 다른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후 점수를 매겨서 학생의 입학 결정을 하는 완전한 새로운 입시 제도였던 거죠. 하버드가 이 총체적 입시를 도입한 이후 홀리스틱 어드미션은 미국 대학들의 입학 심사 방식을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버드는 또다시 시끌벅적하게 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인 마이클 왕이 8개 중 7개 아이비리그 대학에 불합격한 케이스예요. 잠깐 이 학생의 스펙을 말씀드리면 오바마 취임식에서 노래를 불렀고 전국 피아노 대회 3등, 전국 수학 대회에서 152, 전국 토론 대회 결승전 GPA 만점, HT 36점, 전국 2등까지 한 굉장한 친구였습니다. 대충 봐도 좀 대단한 이력이죠. 끝판왕 스펙이에요. 그냥 스펙도 좋고 성적도 다 좋은데 아시안들의 저조한 입학 때문에 하버드는 2018년 10월에 또다시 큰 소송에 걸려요. 하버드 역사상 가장 큰 소송이었는데 이 소송 때문에 하버드 대학 내부 입학 서류 9만 페이지가 공개가 되었어요. 이 소송으로 인해 하버드가 어떻게 지원자들을 평가하는지 공개가 됐는데 이건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고, 소송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법을 어긴 거냐? 인종차별. 인종차별이 실제 법에 어긋난 건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위법 맞습니다. 하버드는 사립학교라 국가에서 별도로 후원을 받진 않는데
실제로는 연구 보조금 같은 연방 기금을 많이 받아요. 이 어마어마한 후원을 받는 대신 하나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제6장, 국가에서 후원을 받는 학교는 인종, 피부색 및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이죠. 결국에는 하버드가 승소를 했어요. 법원은 하버드가 아시안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학생들을 선별했다고 인정한 거죠. 10년간 하버드 입학 결과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입학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입시에서는 합격률이 고작 4.9%였는데 100명 중에 5명만 붙고 나머지 95명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정말 바늘 구멍 뚫기인 거죠. 그렇다고 그 나머지 95명의 학생들이 지원 자격에 미달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뛰어난 스펙을 가진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석을 해보자면 하버드에 지원하는 4만 명의 지원자들 중 GPA 내신 만점자는 8,000명이 넘고 SAT 리딩 라이팅 부분 만점자는 2,7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2,000명, 고작 2,000명만 붙는 거예요. 매년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학들은 항상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합격률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합격률이 한 30%대였던 학교들은 이제 거의 한 10% 정도로 떨어졌고 한 자리에서 합격률을 기록하는 학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요즘 대학 들어가기 참 힘들죠. 자, 그 얘기는 뒤로 하고 일단 하버드가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는지 한번 봅시다.